안녕하세요. 휴머니티 교양대학 박혜랑입니다. 이번 시간에 스토리텔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토리텔링의 기능과 이의 그리고 인물 설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차례를 보면 스토리텔링의 기능 또한 의 인물 설정 연습 문제가 있는데요. 시간이 닿는 대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의 기능은 1차 시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복습의 의미로 기능과 의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체험과 지식을 보존하고 전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체험한 지식을 보존하고 전하려는 역사적 모방적 충동을 가지고 있고요. 또 꿈과 진실을 담고 즐기고 감동하려는 낭만적, 교훈적 충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충동은. 그래서 역사적, 모방적 충동은 경험적 특성을 지니고 낭만적이고 교훈적인 충동들은 허구적인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또한 이야기는 인식적 기능과 정서적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인식적 기능은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측면이 특화되어 있고 정서적 기능은 쾌락적 기능과 미적 기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인식적 기능은 이성적 측면과 감성적 측면이라고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성적 측면은 욕망, 감정, 지식, 이데올로기를 표현하고요. 감성적 측면은 인간적 재미와 또 진실, 감동, 그리고 내면의 정화, 미적 초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표현하게 되죠. 특히 그 정서적 기능에서 카타르시스는 우리 인간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 또 갖가지 규범이나 장애 때문에 억압되고 결핍되었던 마음속에 맺혀 있는 이 무엇을 상상적으로 푸는 것을 카타르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욕망을 충족시키기도 하고 또 재미와 위안을 주는 정서적 기능 또한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스토리텔링의 이의죠. 이러한 이야기 본능이라는 게 인간에게 있다면 이러한 이야기 본능은 모방의 본능이고 또 소통의 본능이고 의미 탐색의 본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고 서술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또 이러한 이야기 행위는 사건의 서술을 통해 삶을 인식하고 표현하게 되고 또 의미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활동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스토리텔링은 지식과 의사를 전달하고 또 정서 충독에서 나아가 또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고 사유하면서 이러한 행위 자체가 의미 탐색의 행위가 되고 또 작가는 작품 활동을 통해서 이의를 가지게 되고 또 일반 보통 사람들도 자기 스토리를 충분히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모든 인간은 스토리텔러가 될 수 있고 자기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스토리텔링의 인물 설정입니다. 사건이 치간적이라면 인물은 하나의 독립된 사물로서 공간적인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물은 이야기에서 특질들의 결합체로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특질이라는 것은 인물이 지닌 지속적인 속성 혹은 자질이죠. 이것들이 모여서 성격을 이루게 되고 작가는 갖가지 성격소 그래서 혹은 또 성격 지표로서 인물의 특질을 구체화하고 이것으로 인물을 그려내는 것이죠. 이것을 인물의 형상화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인물의 성격은 크게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또 기능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인물은 어떤 심리 또는 욕망의 소유자인 동시에 또 이데올로기나 가치의 모색자이기도 하고 또 이야기 속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 행위자이기도 한 것이죠. 자, 이러한 스토리텔링의 인물 설정은 9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특이한 사건을
궁리하기보다는 왠지 끌리는 인물을 찾아 발전시키는 것이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스토리텔링에서 인물 설정이죠. 사건이 인물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인물이 사건을 만들고 또 이야기의 모든 요소를 지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인물에 의해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색깔이 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인물의 설정 역시 자기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인물 설정에 사람에 대해 관찰하고 경험한 것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죠. 인간은 단순하지가 않죠. 우리는 경험한 만큼 짓는다고 하죠. 그리고 관찰하고 경험한 미천이 빈약할수록 상상하는 내용 또한 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또 그들이 하는 행동이 왜 그러하며 그들은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지 등을 상상하고 따져보며 또 거기서 얻은 바를 인물 설정에서 몽타주 하듯이 활용하면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전형적인 인물을 찾고 만들 때 그의 심리와 욕망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형적인 인물이란 사회적 집단이나 계층 혹은 내면적 욕망, 심리 등의 보편적인 특질을 지닌 인물이죠. 전형성을 띈 인물보다 흥미롭고 뜻깊은 사건을 벌이고 감상자의 공감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가 인물 각자의 성격을 설정하되 그 특질을 구체적으로 여럿을 만드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이때 각 인물이 이야기 구조 안에서 맡는 역할, 기능을 다른 특질도 함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건을 전개하기 위해서 갈등과 환경을 마련하는데요. 인물 그려내기를 위해 인물의 특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이야기가 인간의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 또 인생이나 현실의 어떤 점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구체화하는 핵심적인 방법의 하나가 인물의 특질을 그에 맞추어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연하게 이름이나 붙여놓고 또 사건 수행자 자리에 세워놓는데 그치지 말고 직업, 계층, 나이 등의 신분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다양한 사건을 합리적으로 전개시키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그 특질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찾아낸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스토리텔링의 인물 설정은 인물의 행동을 궁리할 때는 그 동기를 따지고 인물의 성격을 고려하여 행동을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되도록 다양한 특질을 내포시키고 또 인물을 개성있고 복합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전개 방향과 그 의미는 행동 주체의 성격은 물론 행위 동기에 크게 좌우되죠. 그러므로 항상 인물과 사건을 함께 고려하면서 그의 적절한 의미를 연관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인물을 여러 특질을 지닌 다면적 존재로 설정하고 행동의 가능성을 열어두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토리텔링 인물 설정의 여섯 번째입니다. 관계 속에서 성격이 형성되고 드러나도록 인물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에서 존재하죠. 그래서 한 송이 꽃이 어떤 꽃과 다발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한 인간의 성격은 무엇보다 다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구조적인 관계에 놓여 있기만 해도 되지만 그 인물 주변에 그와 대조되는 인물, 환경 등을 배치하면 그의 개성이 뚜렷해지고 사건의 전개 가능성도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자, 스토리텔링의 인물 설정 일곱 번째는 인간이 갈 수 있는 길 중 하나를 끝까지 가보게 한다. 그때 그의 여행이 성격의 시험이나 가치의 모험이 되게 만드는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을 설정한다입니다. 조력자는 주인공의 행동 전개의 갈등 해결을 도와주고 또 그럴듯하게 만들어주고 또 이야기 내용을 풍부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매개 인물은 매개적 사건의 주체로서 인물의 의지가 발현되거나 실현될 계기 혹은 상황을 마련해 주기도 하죠. 자, 스토리텔링 인물 설정의 마지막 9번째입니다. 8번째는 중간자, 조력자, 매개인들을 활용한다이고요. 9번째가 인물에게 인간적 친화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적 상식을 존중한다는 것인데 인간은 인간이 지닌 특질이 있죠. 그 인간다움을 특질을 흔히 바람직한 것 위주로 생각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한 인간 속에 그 두 가지가 뒤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동화 같은 단순 형태의 이야기라면 몰라도 지나치게 인물 설정을 할 때 한 가지 특질만을 지닌 단순하고 평면적인 인물은 피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특이한 성격을 지닌 인물이 예외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그가 참여하는 사건의 전개는 상식의 선안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좋은 이야기는 감상자를 놀라게 만들기도 하고 또 이러한 놀람은 인물이나 사건이 상식을 뛰어서 넘어서기 때문인 경우도 있겠지만 감상자들의 마비된 상식을 각성시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물의 매력은 감상자가 소망하는 멋진 것을 지닌 경우보다 잊고 있었던 당연한 것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 더 값지고 신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스토리텔링의 인물 설정 9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을 할 때 인물을 이 9가지를 조금 인식하시고 설정을 한다면 훨씬 스토리텔링에 대한 전개가 손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에서 주요한 등장인물의 분석하는 것 또한 좋은 적용 학습법이 될 수 있습니다. 라이프 오브 파이에서 소년 파이와 성인이 된 파이 됐죠? 또 있겠죠?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수업한 사례를 제가 보면 소년 파이에 대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스토리텔링 3번째 시간 인물 설정에 대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서한 스토리텔링에 대한 첫 번째 스토리텔링의 개념, 역사, 기능, 이의,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중점적으로 설명한 상황 설정,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진행한 인물 설정이죠. 이번 시간 이러한 다양한 상황 설정과 인물 설정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순차적으로 학습하면서 더 쉽게 스토리텔링에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